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으로 오징어 서식의 최적지로 손꼽히는 곳이죠. 장장 8시간을 달려가야 하는 머나먼 뱃길. 망망대해를 질주하는 고깃배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오징어 어군을 누가 먼저 찾아내는지에 따라 승부가 판가름 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선장의 고독한 항해가 이어지는 사이 선원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일제히 취침에 들어갑니다. 벌써 주무시는 분도 계시네요? 계속 자요. 네? 계속 잔다고. 계속 자요? 어디까지? 저 바다 자리 잡을 때까지 거의 자요. 아 그래요? 예. 아, 밤에 일해야지. 그래서 낮과밤이 바뀐 거지. 아 야행성인 오징어는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나서야 먹이 사냥을 시작하는데요. 오징어가 활동하는 시간에 맞추려면 선원들도 미리 체력을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어느새 바다 위로 어둠이 내려앉을 시간. 드디어 어장 근처에 도착한 모양입니다. 이제 각종 관측 장비를 활용해 어군의 위치를 보다 세밀하게 좁혀나갑니다. 여기가 이제 진하게 모여 있지. 그게 뭐가 뭐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오징어하고 뭐 온갖 잡티가 이거 다 모여. 있. 아 오늘은 어때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좀 괜찮을 것 같네. 고심 끝에 포인트가 정해지고 나면 선원들은 밧줄과 연결된 천막부터 바다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뱃머리에서부터 내려진 기다란 천막은 조류의 힘으로 서서히 펼쳐지는데요. 물도치라 불리는 이 장치 하나에 조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류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는 오징어를 낚기 위해선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배도 같이 흘러가야 하는데요. 이때 낙하산 모양의 물돛을 활용하게 되면 조류가 흘러가는 대로 배의 방향과 속도를 손쉽게 맞추는 것이 가능해진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조류 흐름에 배를 맡긴 채 본격적으로 오징어 낚시를 준비하는데요. 낚시줄을 끌어올릴 받침대부터 물레와 연결해두는 선원. 그런데 알록달록한 낚싯바늘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오징어가 요거 네. 보고 묵는다니까. 반짝반짝반짝해 물속에다가. 그러게 밤에 불빛에 그 바늘이 요 바늘이 반짝반짝거리는 거 요거 빛에 요걸 타고 무는 거야?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은 빛을 쫓아다니는 주광성 어류를 불러 모으는 수단이 됩니다. 암흑의 바다에서 불을 밝히면 오징어의 먹잇감인 작은 물고기들이 모이게 되고 이를 사냥하기 위해 오징어 떼 역시 몰려드는 원리인데요. 진짜같이 빛나는 가짜 미끼를 향해 촉수를 뻗는 순간 꼼짝없이 낚이게 되죠. 한편에선 더욱 커다란 낚시 장비를 펼쳐두는데요. 이건 자동차 낚기. 컴퓨터에 미리 입력해둔 패턴대로 감았다 풀었다 알아서 돌아가는 일명 자동 조획기라는군요. 어느덧 오징어 배들의 어화가 밤바다를 수놓기 시작하는 시간. 양대봉 선장과 선원들 역시 집어등의 조도를 높이고 오징어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양쪽 배전에 자리한 선원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조획기를 감았다 풀었다 돌려가며 바닷속 오징어들을 유혹합니다. 이 돌리는 것도 이게 속도가 중요해요? 예. 어. 이 파도 멀게 맞춰가고 파도가 치근에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맞춰가면 돌려야지. 아. 다시 말해 조획기를 무작정 돌리는 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눈치 빠른 오징어들은 기계적인 패턴을 반복할 경우 이내 눈치를 채고 입질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실제 멸치가 그러하듯 자유롭게 물속을 누비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오징어 입질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한 마리가 곧바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바늘에 촉수가 단단히 걸렸습니다. 물고가 트이자 줄줄이 엮여 올라오는 오징어. 운수가 좋은 날인 건지 초반부터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깊고 깊은 바다 속에서부터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오징어들의 행렬. 녀석들 신고식 한번 요란합니다. 새벽까지 이대로만 잡혀준다면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수조 속은 이미 물반 오징어 반입니다. 갓 잡은 오징어들은 우리가 그동안 육지에서 보아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날것의 싱싱함을 자랑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두 종류 가운데 어획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건 바로 살오징어랍니다. 그만큼 친근하고 대중적인 어종이죠. 오징어는 머리에 발이 달려있어 두 종류라고 불립니다. 오징어의 눈은 놀랍게도 사람의 눈과 거의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시신경이 발달해 시야도 아주 넓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먹잇감을 향한 공격성 또한 보통이 아니랍니다. 특히 오징어 입에는 단단한 턱이 위아래로 있어 먹잇감을 잘게 물어뜯어 먹는 게 가능하답니다. 오징어가 정어리도 잡고 꽁치 같은 것도 잡고 반짝반짝한 고기는 오징어가 잘 다 잡고. 뿐만 아니라 오징어 피부에는 신경과 연결된 색소세포가 분포돼 있어 주변 환경에 따라 몸 색깔을 순식간에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주로 먹잇감을 사냥하기 전 상대를 속이기 위한 위장술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멜라닌 색소가 포함된 끈적한 점액질 성분의 오징어 먹물은 위급 상황에선 연막술에 쓰인다는데요. 흔한 오징어라고 생각했건만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오징어가 바다의 영악한 포식자라 불리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은데요. 똑똑하기로 소문난 오징어들을 가짜 미끼로 속여서 잡아야 하니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렵다는 일을 선원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패턴의 자동 조획기는 현란한 움직임의 수동 조획기에 비하면 어획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쁜 와중에도 무언가를 체크하는 선원. 다른 선원들 역시 카운터를 마치 신주단지라도 모시듯 곁에 두고서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예를 들어 100마리 잡으면 네.
선주 반 주고 내가 반 먹는 거래요. 아, 5대5? 아, 한 5천 마리, 6천 마리 이거 잡으면은 거의 한뭐 700원 갖고 가요. 각자 어획량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니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하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버프라 하는데 네. 그것도 뭐 총알 오징어로도 하고 뭐 하지만 네. 15cc 발로 되는 게는 원래부터 제한돼 가지고 갖고 들어가면은 뭐 입찰도 안 되지만 이제 걸리면 벌금도 물고 이럴 때문에 무조건 방류시켜 줘야 돼. 네. 우리나라 대표 수산자원의 하나로 손꼽히는 살오징어. 하지만 최근 들어선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인데요.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 기준이 강화됐을 뿐 아니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달간은 살오징어 금어기로 지정돼 있습니다. 다만 근해 체납기와 연안복합, 정치망은 5월부터 조업을 허락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불티나게 팔렸던 이른바 총알 오징어는 새로운 어종이 아니라 어린 살 오징어를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한 상수일 뿐입니다. 무분별한 유통과 소비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살 오징어 포획 관련 규정들이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지난해까지 12cm 이하였던 포획 금지 체장이 올해부터는 외 투장 길이 15cm 이상만 잡을 수 있도록 보다 까다로워졌는데요. 우리 바다의 귀한 자원을 지키는 건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물었다. 어디라 물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바다의 귀한 포배, 오징어. 활동 범위가 워낙 넓고 이동하는 속도 역시 빠르다 보니 망망대해에서도 그야말로 신출귀몰한 녀석들인데요. 어차피가 잡혀서 기분이 좋아요.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낸 선장의 판단력과 선원들의 성실한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 그러나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난데없이 폭우가 쏟아집니다. 이 비 오는 거하고 오징어 잡히는 거하고 상관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상관 있어요? 안 잡혀요, 혹시? 아, 그래요? 거친 파도가 무서운 기세로 뱃잔을 때리기 시작하자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오징어 입질이 사라져버린 상황. 제 아무리 열심히 물레를 돌려봐도 올라오는 건 그저 빈 바늘 뿐입니다. 기약 없는 오징어 입질을 기다리느라 선원들 모두 지쳐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상황이 누구보다 답답한 건 바로 선장일 겁니다. 잠시 후 두 팔 걷고 직접 전장에 나선 양대봉 선장. 낚아야지. 낚아야지. 원래 자야 되는데 네. 낮에 항해하려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사라진 오징어 입질을 되찾기 위해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다는데요. 근데 이거 다 띄셨어요. 어? 이걸 왜 다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물레 필요 없어요? 원래 잘 낚는 사람 그런 거 안 해. 안 해? 노동력의 강도가 세질수록 입질의 빈도 역시 높아진다는 오징어 낚시. 경력 43년의 양대봉 선장. 손줄 채낚시로 승부를 걸어보는데요. 과연 오징어들이 응답을 해줄지 그 결과가 사뭇 궁금해지는군요. 오, 야, 오, 야, 엄청 잘하시는데요? 잘해. 진작 하시지 그랬어요. 체력 소모는 가장 심하지만 입질 성공률만큼은 독보적인데요.
줄줄이 이어지는 오징어를 보니 손에서 바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각 자동 조획기 수조에서 오징어 몇 마리를 따로 빼내는 선원. 알고 보니 선상의 야참 시간이랍니다. 일식집 주방장 출신의 조리장이 제대로 칼솜씨를 선보이는데요. 매일 먹어도 또 생각난다는 선원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별미. 오징어 라면, 오징어 라면. 짬뽕 라면. 오징어 짬뽕이라면. 아. 보기만 해도 얼큰하게 잘 끓여진 오징어 라면을 들고 서둘러 갑판으로 향하는 조리장. 한 그릇 푸짐하게 덜어 동료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출항하기 전 아침을 먹은 뒤로 약 13시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식사입니다. 뜨끈한 라면 한 그릇에 밤바다의 추위도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세상 어떤 진미와 견주어도 선상의 야참만한 달콤한 별미는 없을 겁니다. 오징어. 아, 꿀맛이네. 허기진 속을 든든히 채우고 또다시 조업 전선에 뛰어든 선원들. 집어등이 켜진 저녁 7시부터 소등하는 아침 7시까지는 기계처럼 하염없이 조획기를 돌려야 하는데요. 웬만한 체력으로는 버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아이고. 다음 생각 벌려야 되니까. 직업병 같은 거 있으세요? 그렇게 이쪽으로 다. 다 아파. 아유. 설상가상. 쏟아지는 졸음은 더욱더 선원들을 힘들게 하는데요. 바다는 그 무엇도 쉽게 허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쉼 없이 부딪혀가며 인간의 한계를 시험해야만 하죠. 시간이 멈춰버린 듯 고생스럽게만 느껴지던 바다에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집어등 불빛 없이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암흑의 바다에 어느새 붉은 여명이 차올라 바다를 환하게 빛내주는데요. 밤샘 조업은 모두 끝났지만 선원들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답니다. 흰문가하고 작은 거하고 거꾸로 자고 네. 그리고 오늘 잡는 거는 신발이 이거는 도발이 해가지고 이거는 따로 팔아야 돼. 아, 하루 지난 건 따로 팔아야 돼? 같은 배에서 잡은 오징어라 해도 하루 차이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 생물 오징어 특성이랍니다. 돌아가서 제값을 온전히 받기 위해선 조업 날짜별로 구분 짓는 건 물론이고 크기에 따라 대자와 소자로 나눠 선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본인의 수조가 아니라 다른 선원의 수조와 바꿔서 오징어를 검수한다는 겁니다. 설이라 보면 자기 거는 한 마리, 두 마리 숫자가 더 꿀값을 수가 있거든. 아. 그러니까 자기 거는 자기가 설면 안 되지. 남이 설줘야 돼. 철저하게 개인 실적제로 운영되는 만큼 각자 카운터로 세워두었던 숫자가 맞는지 교차 확인을 하면서 꼼꼼히 검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요. 육자. 한 개도 안 보이고 3자 줘야 돼. 다 줘야 본다. 간밤의 오징어 성적표는 이렇게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매일 아침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지금이 되게 민감한가 봐요, 다들. 검색적으로 잡아놓으니까. 아. 지난밤에는 갑작스레 쏟아진 비 때문에 어획량이 평소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반에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이랍니다.
극심하게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고뇌에 빠진 양대봉 선장. 선장님 고민이 지금 뭐세요? 고기를 우리가 많이 잡아가지고 어디 많이 뜨고 아, 배들이 좀 이동해 보이잖아. 어느 놈이 잡았는지 알수 없어. 아, 오징어 채낚기 조업은 어군이 위치한 포인트를 선점하는 것이 어획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터라 이웃 배들의 위치와 동선을 파악하며 어획고의 추이까지 살펴야 하는 두뇌 싸움이 필수랍니다. 그 얘기 좀 해줘서 걸로 가보라. 똑바로 얘기해봐요. 위에 백구에 57분에 있어서 어디가 잘 잡혔대요? 저 밑에. 밑에? 그 배들 많이 있는데. 수소문 끝에 큰 어군 정보를 입수하고 새로운 포인트를 향해 곧바로 달려가는 양대봉 선장과 선원들. 이제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지난밤의 부진을 씻고 반드시 어획고를 만회해야만 하는데요. 다시 찾아온 결전의 순간.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선상에 가득합니다. 번잡한 마음은 잠시 내려두고 조획기를 돌리는 순간만큼은 낚시줄을 붙잡은 손가락 끝에 모든 감각을 집중시키는 선원들. 양 선장의 얼굴에도 초조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바다 속까지 닿은 것인지 오늘은 낚싯바늘을 던지기 무섭게 오징어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저 마리가 어떻게 잡혔어요? 이게 아이고. 횡재했네, 횡재. 횡재요? 한 마리 올라오기 힘들다는데. 두 마리 더블 오징어가 행운의 신호탄이 되어준 덕분인지 그 후로도 오징어들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요. 잠깐 지켜보는 동안에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까지 연속으로 굴비처럼 엮여 올라오는 오징어들. 조업 시작한 지 불과 두어 시간 만에 벌써부터 수조가 북적입니다. 오늘은 왠지 조짐이 좋은데요. 그런데 일순간에 꺼져버린 집어등. 상황 수습이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가 60도 할 거야. 안 나온다, 안 나와. 안 나온다. 여기 작업되면 220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네. 페는기가 사이클 60사이클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안 돼. 아, 50사이클밖에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안 돼. 한창 입질이 이어지고 있던 참인데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한 번까지만 네. 집어가 다 깨져버리거든요. 네. 오징어 모여있던 게. 아이고. 그러면 다시 이제 불을 밝혀갖고 한참 기다려. 선원들 애타는 마음을 왜 모를까요? 양대봉 선장은 피가 마릅니다. 암흑 속에서도 선원들은 꿋꿋이 조획기를 돌려보는데요. 잠시 후 집어등에 불이 들어오긴 했지만 조업 가능한 조도까지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가만히 손을 놀릴 순 없어 계속해서 조업을 이어가 보는 선원들. 텅 빈 수조를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심란하기만 한데요. 그 많던 오징어들이 순식간에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40마리. 이러면 큰일 났어요. 우리 밥값도 뭐예요? 요 시간 되면 그래도 뭐 한 200마리씩 낚아놔야 되는데 네. 이제 뭐 오징어 한 20마리 낚아놔 되겠지. 아이고.
이럴 때는 좀 기분이 어떠세요? 물론 안 좋죠. 그래도 우리보다는 뭐 선장이 더 안 좋지. 아, 현장이. 예, 보통 여기까지 와 작업하려면 이틀에 한 기름 한 12람 떼거든요. 그 경기 감당하면 선장은 대표님 스트레스 지금 선장 볼 누구지 싶은데 스트레스 받아갖고요. 바다 사나이로 평생을 살아온 양대봉 선장. 그에게 바다는 결코 맞서 싸워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못 잡은 날이 있고 잡은 날이 있고 그렇지. 그건 똑같아요. 육지나 뭐 바다나 똑같아요. 그 욕심 부리면 안 돼. 하를 부른다 이거. 욕심. 바다는 욕심이 하를. 결국 조기 철수를 결정한 선장. 한국까지 돌아갈 길이 멀다 보니 이곳에서 시간을 더 지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판단을 내린 것인데요. 수조 속 오징어라도 제값받고 팔기 위해선 경매 시간에 맞춰 바삐 달려가야 합니다. 오전 7시 늦지 않게 무사히 항구에 도착한 양 선장과 선원들. 부두에선 벌써부터 중매인과 화라차가 입항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산 오징어는 별도의 위판장으로 옮기지 않고 선상에서 곧바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자, 당일 자 첫발이야. 중매인들은 수조 속 오징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 입찰가를 적어내는데요. 코앞에서 경매가 치러지다 보니 지켜보는 이들도 덩달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2,470이야. 올해부터는 금지 제장 위반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기 때문인데요. 25마리야. 자, 다 들었어요. 다음에 하나 살로 오징어를 의획해서 그 적발될 시에는 수자료법에 적용돼서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통도 지금 번져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스스로 앞으로의 그 자원 조성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활어로 판매되지 못한 오징어들은 또 다른 주인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할복해갖고 네. 뭐 저 소매 분들도 파는 거. 아, 다듬어서 다? 예. 도착한 곳은 위판장 한편의 작업장입니다. 이곳에서 부위별로 깨끗하게 손질하고 세척한 뒤 도매상과 소매상에게 넘겨지는데요. 20마리 1,000원씩. 1,000마리씩 막 따지 뭐. 1,000마리? 몸통과 다리는 물론 내장까지도 버릴 것 하나 없다는 오징어. 그중에서도 이 맛이 압권이라고 하는데요. 오징어 입이 담겨. 일이? 뭐 내장이에요? 아, 이건 왜 따로 담으시는 거예요? 하는 거야. 맛있어. 맛있어요? 된장 찢어 먹고 김치 넣고 찢어 먹고 뭐 또 나물 넣고 찢어 먹고 뭐 여러 가지로 해 먹지 뭐. 아, 오징어 손질이 끝나기 무섭게 이번엔 빙장용 얼음이 등장하는데요. 아이스박스 한가득 얼음을 채워넣고 20마리씩 가지런히 포장까지 하면 모든 손질 작업이 완료됩니다. 지금 시기로도 봤을 때 사이즈도 아주 다른 판장에 비해서 사이즈도 크고 그리고 살밥도 좋고 네. 어디서 오셨다고요? 강원도 강릉 강릉에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진도 있고 무포도 있는데 여기 고기가 사이즈가 좋아서 억가는 좀 비싸도 가지고 왔을 때 제값을 받는 거예요. 오징어 따라 전국 각지를 밤낮 없이 누빈 지도 어느덧 21년 차에 접어들었다는 김보남 씨. 문득 사무치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영상 편지 하나 써도 돼요? 우리 딸내미들한테? 예? 우리 딸내미들한테? 갑자기? 아 6시 8분 라이프 자고 있겠구나. 응. 아 우리 사랑하는 니나 나인이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 니나 나인이 씩씩하고 건강하고 정의롭게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안녕. 동해안을 따라 오징어가 북상하는 이맘때면 속초 동명항에서도 오징어 인기가 상한가를 달린다고 하는데요. 오징어철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오징어 난전이랍니다. 아주 아침 되면은 바닷물로 마사지를 해야 돼. 아유. 근데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게
이게 아저씨들은 잡아오고 부인들은 또 여기서 팔고 그러니까 가게 보탬이 되잖아요. 얼마나 즐거워요. 좋죠.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잡은 오징어를 배에서부터 곧바로 손님상에 내는 것이 이곳의 원칙이라는군요. 이게 껍데기에 오징어는 타우닐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먹어야 되는데 껍데기 안 뜯겨지고. 제철 산지에서 맛보는 오징어 회는 그 자체로 이미 달큰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아삭한 채소를 듬뿍 올려주고 집집마다 조금씩 맛의 차이가 있다는 안주인들의 비법 양념을 더한 뒤 살얼음 육수까지 부어주면 여름 바다의 맛, 오징어 물회가 완성됩니다. 보고만 있어도 입가에 새콤한 군침이 돌기 시작하는 오징어 물회. 아, 이게 얼마나 끝내주는 건데 이게 밥에다 말아 먹으면 더 맛있어. 후텁지근한 무더위에 잃어버렸던 입맛까지도 되찾아주는 최고의 맛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는 손님. 요때만 기다려요. 이때만 오징어 철 들어올 때만 지금이 딱 좋아요. 지금이 딱 좋아요. 거르지 않고 와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조선시대 때부터 오징어를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명나라 사신 역시 우리네 오징어 맛에 감탄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고등어를 제치고 한국인이 사랑하는 수산물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만인의 연인 오징어. 누구나 알고 있는 평범한 맛일 것 같지만 그 아는 맛에 이끌려 수십 년째 이곳을 방문한다는 단골들이 있는데요. 그 옛날 아버지 손 붙잡고 왔다던 이곳을 이제는 아들과 함께 찾고 있다는 손님. 고추를 한 개 더 해야 돼. 처음 먹어보면 열정 도는 게 불향이 정말 좋아요. 30년 전 술안주로 내놓기 시작했던 오징어 불고기는 이제 이곳의 스테디셀러가 됐는데요. 뭐 애들하고 먹고 살라고 이거 이제 처음에 실내 포장 그래가 장사하다가 옛날에는 오징어가 워낙 싸고 그러니까 마진이 괜찮은지. 오징어 불고기 맛의 핵심은 역시 오징어입니다. 매일 수산시장에서 받아오는 국내산 오징어를 깨끗이 손질해 석쇠에서 직화로 구워냅니다. 초벌한 오징어는 씹는 맛을 위해 두툼하게 썰어낸 뒤 매일 아침 새로 만드는 특제 양념과 함께 골고루 섞어 버무려 주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쇠 위에 올려서 빠르게 한 번 더 구워주면 직화구이 특유의 불맛이 가득 배어 있는 오징어 불고기가 완성됩니다. 손님상에 나갈 때도 이렇게 석쇠 그대로 접시에 올려 나간다고 하는데요. 30년 전 추억의 맛을 고스란히 간직한 석쇠 오징어 불고기. 대를 잇는 오징어의 맛은 손님들의 발길을 불러세웁니다. 바로 함경도의 토속 음식이라는 오징어 순대입니다. 하루에 평균 300, 많이 할 때는 여름에는 1000마리까지. 시어머니께 배운 그대로 지금도 수작업으로만 순대 속을 채워낸답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속에? 오징어 다리, 찰밥, 그다음에 각종 야채요. 당면 조금. 순대 속은 너무 허술해도 안 되고 지나치게 가득 채워서도 안 된답니다. 재료 준비부터 속을 채우는 것까지 정말이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데요. 저희들은 제사상에 올려요. 이거를
그러면 귀가 빼쭉빼쭉하니 이뻐야지 상에 나도 이쁘죠. 오징어 귀가. 예. 되게 귀가 굽어 있어 뭐 물건이 죽어 보이잖아요. 네. 실제로 속초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선 제사상에 오징어 순대가 반드시 오른다는데요. 찜통에서 15분 정도만 쪄내면 속까지 잘 익은 오징어 순대가 완성됩니다. 재료를 다듬고 다지고 쪄내기까지 그 과정은 참으로 고단하지만 그런 수고가 있기에 수십 년간 대를 이어내려온 전통의 손맛이 지금은 물론 후대에도 전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오징어 순대는 쪄낸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계란 옷을 입혀 전처럼 부쳐내도 고소함이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 우직하게 오징어 본연의 맛을 지켜온 고집. 오래도록 그 맛이 변치 않길 바랍니다. 어머니는 오징어를 생각하면 동시에 뭐가 생각나세요? 시어머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를 양껏 드시고 가면 좋은데 예전에는 양껏 못 먹었잖아요. 못 드시고 간 게 조금 아쉽죠. 짙푸른 동해바다의 한복판. 이곳에서 누구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사람들. 바로 오징어잡이 어부들입니다. 사랑반 눈물반 인생이란 그런 거잖아. 애달픈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 반 눈물 반 삼켜가며 거친 바다 위에서 버텨온 세월입니다. 순간의 물거품이지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부서진 그런다. 이 오징어 한 마리에 그야말로 희로애락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냥 오징어가 근데 좋아요. 좋지. 가위만 잡히면 막. 돌고 도는 물레처럼 날마다 반복되는 고단한 일상.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삶의 이유를 찾는 것이 천생 바다 사나이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좋소. 집에서 막 머리가 아프고 밖에 나오면 막 전부 내 건데 뭐. 뭐가 다 선생님 거예요? 또 나가면 이제 돈 벌지 뭐 나가면 또 해주지. 뒤에 또 요리사가 또 밥 딱 해가 미기지. 고기만 많이 잡으면 돼 나가고. 내일의 희망을 향해 두려움 없이 경랑의 바다를 헤치고 나아가는 사람들.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들의 항해를 응원합니다.